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주거 전용 단독주택 필지의 그 설계와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성호 건축사고 저의 경력사항들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실제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점점 트렌드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의 트렌드라고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실용주의와 편리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택지, 특히 LH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주택 택지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택지들에 대해서 서로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방감 이런 문제들이 주택 설계할 때 큰 이슈로 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들이 협소하고 조금 타이트한 상황에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한 공간을 다양하게 쓰는 그런 공간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설계.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택에서 어떻게 이 에너지 절약되는 주택으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을 가진 주택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IoT 같은 아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주택 항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트렌드들이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 4가지 과제로 가지고 땅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얘기, 실제적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땅이 들어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가장 건축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 있는 유리안에 있는 주택인데 전면에 도로하고 면한 부분에 건물들이 옆집도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들여서 있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서 5m를 안으로 셋백되는 그런 한정된 그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좁고 긴 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도 살짝 경사가 있는데 대지에서 그걸 땅이 이야기하는 한계라든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람길은 어떻게 하고 햇빛은 어떻게 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 옆에 있는 화성 동탄 2에 있는 옥진제라는 주택인데 모서리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에 있을 건데 모서리 땅 되게 힘들죠. 저희도 설계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 땅은 모서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집 땅 모양이 직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형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땅이 모양이 이상해서 안 좋다 이렇게 하다기보다 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잡는 것에 대한 설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학교가 있고 옹벽이 있고 뭐 이런 주변 상황들 여기에서 옆집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망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것도 화성 동탄 1에 있는 데인데 자세히 보시면 차고를 여기 남쪽에 배치하고 경사가 이렇게 있는 땅에 정남 일조권으로 배치했을 때 건물을 주차하고 여기는 평행 주차를 하고 여기 비 안 맞고 들어가는 땅의 흐름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외부 공간에서부터 건물이 앉혀지는 배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고민하고 건축주하고 많이 소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행도로가 있을 때 어떻게 가리고 열고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결국엔 경사에 대한 이야기죠. 택지개발지구는 웬만하면 이제 딴듯하게 평지가 레벨이 많이 차이 나지 않게 개발된 택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택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대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건물이 어떻게 느냐 그리고 그걸 공간 안에서 같이 이제 느끼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대지 경사지의 레벨을 이용해서 층고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사가 심해지면 한 층이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런 주차장 같은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지 안에서도 이것도 레벨이 있는 겁니다. 대지 안에서 경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막 같은 걸 만들어서 경사되는 지점을 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인테리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땅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택지를 많이 소유하고 보신 분들 중에 옆집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 이거에 대해 고민하거나 자녀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중정주택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그 장점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 조그만 땅에서는 사실은 작은 중정 만들면 되게 답답한 공간이 되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거나 거실 같은 걸 2층으로 올려가지고 마당을 키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마당이 중정도 어느 정도 밖에서는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개방감 있게 열어서
내부 공간을 자기만의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 가장 그 이슈 하나가 가정마다 필요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거는 오창에 있는 두선재 같은 건물인데, 여기는 남편분이 별채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에 대한, 음악을 듣는 음악실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들을 많이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가족마다 좀,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화성 동탄에 있는 옥진대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이렇게 사모님이 공부도 하고 조금 쉬기도 하는 이런 공간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그 계획이 좀 반영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가족마다 자기 각자만의 공간이라든가, 여기 같은 연성 같은 경우는 풍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욕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꿈과 로망이 대지와 잘 연결됐을 때 그게 자기 가족한테 가장 즐거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집이라는 게, 저희가 아파트를 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지하 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하고, 비를 안 맞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빠른 동선으로 문 앞으로 탁 들어와서 현관문 탁 들어가면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 작은 방 있고 거실 있고, 요게 하나의 그냥 레퍼토리처럼 쭉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주택은 이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차 주차장을 지나서 마당을 보고 또 들어가서 앞마당에 전면 마당, 그리고 대형 지나서 내부 공간을 또 쭉 들어가면 저기 멀리 다른 공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거실 공간이라든가 다시 공용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안에 주택으로 들어올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내 집에 진짜 들어왔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다들 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파트처럼 계속 편리 빠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 때 과정, 밖에 묵은 때들을 조금씩 벗어가면서 주택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면 밖에 남의 집에 딱 가면 우리 집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집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종의 유리안 같은 건데, 여기서도 중정주택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도가 생기면서 이런 복도의 켜들의 빛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복도를 지나가면서 가운데 중정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 그 시그니처를 딱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공간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결국에 거실과 식당과 주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에서 가장 설계를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가족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식 중에 리빙 다이닝 키친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이 있고, 리빙 다이닝 키친을 조금 분리를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로 모여서 가족들의 이야기가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거실 주방이고요. 여기 지금 사진이 2장이 붙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여기가 식당 공간이고,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꺾인 형태를 만들어서 마당과 같이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둘러싸는 형태인데, 여기 마당이 바라보는 경관의 축과 주방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축이 좀 다르게 해서 서로 내부에서도 시선이 소통하고 외부에 대한 시선을 좀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셨던 중정 마당을 거실 식탁 공간에서 빛이 잘 들어올 때 바라보는 때, 나만의 마당을 어떻게 이렇게 내부 공간에서 같이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가족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게 아파트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데, 나에게 맞춘 집, 나답게 사는 집, 과연 무엇인가? 다른 사람 다 2층을 얘기할 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지은 집인데 단층으로 층고를 높게 만들고 마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후정과 이렇게 소통하는 흐름의 소통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주택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보다는 단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집에 더 넣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좀 더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층고를 높여서 단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다락 같은 걸 주방 위에 만들어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딸이 둘이 있었던 그 진천의 보현아가라는 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남편분이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디테일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곡선적인 무늬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걸 특성으로 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걸 디테일적인 시공에도 반영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그게 되게 힘든 게 둘 다 똑같아야 돼요. 딸 둘이 비슷하게 컨디션을 받기 위해서 설계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좀 보시죠? 딸 둘 똑같아야 됩니다. 받는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포의 운양동에 있는 택지에 한 경우인데, 남편분이 친구분들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 마실 수 있는 응접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이들도 이제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다락과 술 마시는 공간, 그리고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외부, 여름에는 밖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냉장고 같은 게 있죠. 겨울에는 안에서 술 마시고 썬룸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변경됐는데,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죠. 2층, 2개 층을 오픈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오픈해서 대공간을, 실내 면적은 작지만 큰 공간처럼 디자인하는 것들, 이게 다 주택만의 장점이라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품은 유연한 집이라는 아이템에서는 이걸 보시면은 딱 열리는 거 다 이해를 하시죠? 가변적으로 여기 건축주분이 고양이가 거의 한 15마리 정도 키우는 건축주였는데, 자기가 집에서 업무를 볼 때 고양이들이 침입하기 못하게 가변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잘 때는 같이 자는데 일할 때는 따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고요. 부모님이 가끔 오시거나 주무실 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열었다가, 평소에는 열었다 쓰고 이렇게 닫아서, 부모님은 또 고양이하고 같이 있는 걸 또 싫어하시니까 딱 폐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장기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집에 대한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리하고, 방금 전에 분리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중에 고정적으로 시선을 가지고 분리하는 이런 디자인들이 요즘 트렌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에도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 루버가 아니고 사선으로 딱 해서 서양빛만 딱 들어오게 하고 앞집에서는 가리게 하는 45도 돌려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밖에 외부 공간을 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축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거예요. 전위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 같은 내부, 내부 같은 외부를 만드는 방식이 주택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다양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게 만들 수 있는 건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그걸 투명하게 했다가 막았다 하고 살면서 또 조금씩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것들 관심 있어서 오신 거니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느끼고 빛의 모습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는지를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실 수 있고 나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외부 공간, 사계절이 변하는 공간들 모습을 안에서 보는 것, 저는 이게 주택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면 그냥 뭐 고층이니까 풍경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에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다리만 바라보고 남들이 볼까봐 커튼 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은 자기 앞마당을 가꾸고 그 자연의 모습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단독주택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풍경을 어떻게 열어서 바람 같은 것도 느끼고 공기가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정집에서 이분은 이제 김포에 있는 건축주인데, 식물 가꾸는 걸 워낙 좋아하시고 중정도 식물로 다 채우시려고 얘기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복도에도 계속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자연을, 밖에 있는 자연이기도 하지만 안에도 자연을 넣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취미생활 플러스 그게 결국에 사람과 이 자연의 모습이 어울리는 집이 단독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꾸며가는 거죠. 옥상에도 또 하시고 텃밭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건축주분은 이런 부분들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결국에 공간을 만들었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거는 수직과 수평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오픈 공간이 있다면 이런 공간들이 얼마나 너무 좁고 높기만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여러 가지를 좋은 걸 갖다 꼈는데 결국에 좋은 걸 많이 붙였는데 너무 과해서 너무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는 저희가 학문으로서 건축을 대하는 자세가 좀 그래도 건축주분들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아름답게 만드는 전문가로서 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집을 또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아까 초반에 첫 번째 항목에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 이런 것들. 아이 방에 들어왔을 때 2층으로 다락에 올라가고 드레스룸이 딸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있다든가 드레스룸이 이렇게 숨어 있다든가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여기 이제 건식 세면대와 이쪽에 세탁실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 곳 거기 앞에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이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가지고 그냥 밖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샤워하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건조기에서 돌리고 그걸 다 마르면 바로 드레스룸에 넣는 이런 편리한 동선을 가진 구조를 많이 요즘 주택에서는 하고 있고 주택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가는 것, 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집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요즘 주택에서 설계에서 많이 쓰여지고 거기에 색만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한 살짝 어둡고 밝고 하는 이런 레이어를 가지면서 깊이감을 가지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통경창을 만들어서 착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빛이 저희가 뒤쪽이 북쪽인데 되게 밝잖아요. 이쪽 마당 쪽은 남쪽인데 북쪽의 마당을 만들었을 때 밝은 시선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공 조명도 빛의 하나의 종류고요. 이렇게 야경에 대한 것. 그리고 구조를 지금 시간에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에 경량목 구조 하기도 하고 주택은 중목으로도 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구조로 하기도 하고 요거는 패시브긴 한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구조를 찾아가면 건축물에서도 공간이나 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저희 건축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완성은 결국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세한 선을 맞춘다든가 이런 깔끔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면으로 갈 것이냐 이걸 분리된 면을 레이어로 겹쳐서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많이 해요. 근데 건축주분이 그걸 믿고 맡겨주시는 건축주분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디테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설계자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집들이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편리함이나 디테일들을 다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배려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입구에 대해서 이제 번호키 같은 걸 좀 가릴 수 있는 루버라든가 택배를 놨을 때 보이지 않는다든가 자동차 비를 안 맞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들이 결국에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차고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결국엔 사람과 건축주와 설계자가 잘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려로 설계자들이 계속 집어넣게 되면 건축물에 그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을 활용하는 이런 공간 기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LDK 했을 때 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했을 때 냄새라든가 그런 자기만의 부모님이 요리하시는 걸 좋아할 때 그 분리된 주방 되게 원하시잖아요. 이게 가족들이 주방에 모여가지고 막 요리하면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분리된 주방에서 즐거움을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2층에 거실을 올리기도 하고 지금은 좀 트렌드가 워낙 이제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까 2층 거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잘 안 쓰긴 하는데 남편을 위한 공간으로 이런 걸 만들어주면 남편이 환장합니다. 저희 같은 남자들 로망이죠. 자기 하나 만들어주면 막 환장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다락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수납 공간보다 즐거움의 공간으로도 저희가 디자인한 것 중에는 균형이 디자인의 완성이란 거의 비슷한 얘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소화건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현장 가가지고 이 설계한 걸 실현하는 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주 가고
하자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노력하는 게 저희 설계사무실의 특징이고요. 이걸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